부엌에 있는 올리브유가 혈류를 회복하고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천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50대 이상 남성의 90%가 간과하는 이 한 가지 재료를 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만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섭취 후 3시간 이내에 동맥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식초를 더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식초는 발기력을 통제하는 핵심 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을 폭발적으로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맥 혈류량이 단 5%만 감소해도 발기 강직도는 50%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왜 올리브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50대 이후 남성에게 절실히 필요한 혈액순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년 남성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강한 남성성을 되찾아드리는 비뇨기과 전문의 미카 하야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심장과 정력을 위해 올리브유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재료 하나가 빠지면 우리 몸에 필요한 시동 스위치를 켜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 고민을 끝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현재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시다면 댓글에 한 번, 아니면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밖으로 꺼내기 두려워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노력 없이, 생각 없이, 의문 없이 찾아오던 그 당당한 아침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제입니까? 50대가 넘어가면서 그 신호가 조용해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힘이 다 어디로 갔나 한탄하게 됩니다. 결과가 두려워 잠자리를 피하게 되고 밤은 점점 고요해지며 아내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 문제도 일부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욕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류가 느려진 것입니다. 몸 안의 고속도로가 좁아지고 가장 중요한 부위로 가는 길목이 막힌 겁니다. 가장 힘든 점은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장어도 챙겨 먹고 복분자도 마시고 홍삼도 먹고 걷기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나 보양식을 먹어도 발기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 하나, 바로 산화질소를 깨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가 없으면 동맥은 꽉 닫혀 있고 혈류는 약해지며 자신감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모르는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는 의지력으로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기는 철저히 혈관의 작용이며 혈액이 흘러들어가는 수압 과정입니다. 남성의 그곳은 힘을 준다고 커지는 근육이 아닙니다. 섬세한 조직과 미세한 동맥으로 이루어진 방이며 이곳에 혈액이 강한 압력으로 채워져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음경의 동맥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가늘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보다도 더 얇습니다. 즉,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거기라는 뜻입니다. 성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동맥 혈류가 5%만 줄어도 강직도는 50%나 소실됩니다. 순환의 아주 작은 변화가 기능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를 먹으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올리브유는 혈관 건강을 돕는 불포화지방산과 폴리페놀이 가득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동맥벽을 보호하며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혼자서는 혈관을 이완시켜 피가 솟구치게 만드는 혈관 확장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확 열리려면 산화질소라는 마스터 분자가 필요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동맥벽의 긴장을 풀고 피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아무리 비싼 올리브유라도 혼자서는 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마치 연료는 가득 찼는데 엔진을 켤 스파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위치를 켜줄까요? 무엇이 동맥을 열고 피를 솟구치게 하며 수년 전에 뜨거웠던 반응을 되살려줄까요? 집중하십시오.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상상 이상으로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잃어버린 퍼즐 조각. 정답은 바로 식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저렴해서 어느 집 주방에나 있는 그 식초입니다. 왜 식초가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초산이 혈류로 들어가면 발기력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초산은 동맥 내벽인 내피세포에 신호를 보내 산화질소를 만들고 방출하게 합니다. 산화질소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동맥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열리면 혈액이 힘차게 밀려들어와 음경의 해면체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이 원하던 그 단단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비아그라 같은 약물이 작용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이나 의존성 없이 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식초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초 후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 혈관 조직이 손상되고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순환의 침묵의 살인자인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남성 호르몬을 갉아먹는 내장 지방, 즉 뱃살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며 전신염증을 조절하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이완됩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순환이 개선되면 남자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솟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그 신호가 돌아옵니다. 저를 찾아온 67세 환자분은 4주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이런 부분이 남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혈류 회복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하거나 불규칙한 발기력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올리브유와 식초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혼자서도 강하지만 올리브유와 합쳐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둘은 각자 따로일 때는 낼 수 없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식초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동맥의 산화질소를 뿜어내고 문을 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올리브유는 연료이자 보호자입니다. 식초의 초산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건강한 지방을 운반하고 이미 방출된 산화질소가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항산화제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시스템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이 둘이 만나면 꺼져가던 불씨가 거대한 순환의 파도가 되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시스템을 깨웁니다. 마치 하나의 자물쇠에 두 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안 열리지만 함께라면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몸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남성들이 온기를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자신의 일부가 되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생물학적 원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전 물에 탄 식초를 마시면 초산이 소화기에서 혈류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모든 혈관 내벽을 감싸고 있는 얇은 세포층인 내피세포로 이동합니다. 내피세포는 순환관제 센터입니다. 건강할 때는 효소를 통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초산이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 산화질소 분자를 홍수처럼 쏟아내게 합니다. 이 분자들이 동맥벽 근육세포에 닿으면
근육이 이완되는 혈관 확장이 일어납니다. 동맥이 넓어지고 느리게 흐르던 피가 힘차게 콸콸 흐르게 됩니다. 남성의 중요 부위에서는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발기 조직은 해면체라는 두 개의 스펀지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이 방들을 이완시키고 피를 공급하는 동맥을 열어주면 혈액이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동시에 피가 빠져나가는 정맥은 압박을 받아 피를 안에 가둡니다. 그것이 강직도이고 그것이 발기입니다. 여기서 올리브유가 모든 것을 증폭시킵니다.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은 초산의 흡수를 돕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산화질소가 활성산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항염증 성분은 내피세포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식초가 점화 플러그라면 올리브유는 엔진을 부드럽게 돌리고 보호하는 최고급 연료입니다. 이 둘은 발기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정신을 맑게 하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 체력을 높이며 심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단순한 조합 하나로 전신이 바뀌는 겁니다. 과학 이야기는 이쯤 하고 진짜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단계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식전 식초수 의식입니다. 하루 중 가장 식사량이 많은 2끼, 보통 점심과 저녁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큰 컵으로 물 한 잔, 약 250ml에서 350ml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식초 1에서 2티스푼을 넣으십시오. 초모가 들어있는 사과식초나 레드와인 식초가 초산과 유익균이 풍부해서 가장 좋습니다. 이걸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마십시오. 몸이 서서히 흡수하게 하십시오.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고요?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이는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는 염증을 만듭니다. 식초를 먼저 마시면 그 스파이크를 무디게 하여 동맥벽이 긴장하는 대신 이완할 기회를 줍니다. 이 습관 하나가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단계, 매일 먹는 조합 샐러드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가급적 저녁 식사 때 올리브유와 식초를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십시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큰술을 준비합니다. 반드시 냉압착된 고품질 제품이어야 합니다. 저렴한 정제유에는 항산화 성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과식초나 레드와인 식초 1에서 2티스푼을 넣습니다. 베이스로는 시금치 같은 잎채소도 좋지만 한국인에게는 정력에 좋은 부추나 마늘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오이, 양파,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더해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올리브유와 식초를 소금 한 꼬집, 허브와 함께 섞어 드레싱을 만들고 샐러드에 뿌려 천천히 드십시오. 이 재료들이 혈류에 함께 들어가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올리브유는 보호하고 증폭시키며 식초는 자극하고 활성화하여 순환의 급증이 시작됩니다. 3단계, 시간과 기대치입니다. 이것은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첫 주에는 미묘한 변화를 느낄 겁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거나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전신 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주에서 4주차가 되면 많은 분이 아침 발기가 돌아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연스러운 흥분이 느껴지고 관계시 강직도가 좋아지며 자신감이 붙습니다. 8주에서 1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개선 효과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몸이 적응하고 혈관 시스템이 치유된 것입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힘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가끔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절박함이 아니라 규율에 보답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혈당을 잘 체크하십시오. 식초가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약과 함께하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흔한 실수들을 피해야 합니다. 식초를 한 번에 2티스푼 이상 넣지 마십시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위장만 상합니다.
절대 물 없이 원액으로 마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희석해야 합니다. 하룻밤 만에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소 4주는 꾸준히 해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싸구려 저품질 올리브유는 쓰지 마십시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씩 병행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밤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십시오. 술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케겔 운동 같은 골반적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 혈액을 가두는 힘이 더 좋아집니다. 만약 이 방법을 12주간 철저히 지켰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심각한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에게 이 간단한 조합은 상황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화라고 해서 무조건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감, 남자로서의 정체성, 파트너와의 친밀한 연결, 그리고 삶의 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서 저절로 좋아지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장 작은 행동 하나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쌓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하십시오. 부엌으로 가서 사과식초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꺼내십시오. 저녁 식사 전 물 한 잔에 식초 1에서 2티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저녁 식사 때는 올리브유 2큰술, 식초 1티스푼, 그리고 집에 있는 신선한 채소나 부추를 섞어 샐러드를 만드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반복하십시오. 기분이 어떤지 기록하십시오. 에너지 레벨, 수면의 질, 아침에 신호가 돌아오는지, 전반적인 기분을 체크하십시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고 쇠퇴하는 성기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50대 이상 남성분들을 위한 증거 기반의 지침을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미카 하야시 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세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10주간 따른 후 아침 발기가 꾸준히 돌아왔고 혈압은 140/90에서 128/80으로 떨어졌으며 발기 기능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제 성생활을 실제로 개선해준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엌으로 달려가기 전에 치명적인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식초를 남성의 중요 부위에 직접 바르지 마십시오. 식초를 피부에 바르면 효과가 빠를 거라 착각하고 심각한 화상, 물집, 조직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효과는커녕 파괴할 뿐입니다. 그곳의 피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식초에 사는 화학적 화상, 염증, 흉터,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 해결책은 혈류를 통해 몸 안에서부터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르는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식초에는 경미한 혈액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